여러분, 오늘 아침은 어떠셨나요? 눈을 뜨자마자 개운한 기분으로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셨나요? 아니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억지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혹은 일어날 이유가 없어서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이불 속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으셨는지요?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하고 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아침 시간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지겨울 정도로 규칙적이었던 기상 시간이 강제성이 사라지는 순간 한없이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밤늦게까지 잠 못 이루고 아침 늦게까지 잠에 취해 있는 생활. 우리는 이것을 자유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임입니다. 나 자신을 놓아버리는 행위입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신 우리 시대의 큰 어른 김영석 교수님께서는 늘 말씀하십니다. 늙음은 등 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찾아온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리고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아침의 2시간 속에 우리의 노후는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아침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60대, 70대,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기적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영석 교수님께서 몸소 실천하고 계신 삶의 지혜를 빌려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드는 아침의 기적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노후가 송두리째 무너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몸을 깨우는 고독한 움직임입니다. 둘째, 뇌를 깨우는 지적인 자극입니다. 셋째, 하루를 경영하는 계획의 시간입니다. 넷째, 타인을 향해 열려있는 마음의 창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 65살의 김철수 씨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다가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은퇴 첫날 그는 알람 시계를 모두 꺼버렸습니다. 이제는 마음껏 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11시가 다 되어서야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난 그는 아내가 차려놓은 밥상을 대충 먹고 거실 소파에 눕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리며 시간을 때우다가 저녁이 되면 술 한 잔을 걸치고 잠이 듭니다. 처음에는 천국 같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그는 이유 없는 무기력증과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100세가 넘으신 김영석 교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벼운 체조를 하고 수영을 하거나 산책을 하며 몸을 움직입니다. 과연 이 2사람의 차이는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것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속에는 훨씬 더 깊은 철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몸을 깨우는 고독한 움직임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게 됩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프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찹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몸을 아끼려고 합니다. 움직이면 닳는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가만히 있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김영석 교수님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잃기 전에 일하는 도구로서 관리해야 한다. 즉, 건강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몸을 단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70대 초반의 이영희 씨는 무릎 관절이 좋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녀는 아침마다 동네 뒷산을 아주 천천히 걷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30분씩 걷습니다. 반면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 씨는 무릎이 아프다는 핑계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습니다. 1년 뒤 두 분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영애 씨는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친구들과 여행을 다닙니다. 하지만 박 씨는 이제 지팡이 없이는 걷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근육이 다 빠져버린 것입니다. 김영석 교수님께서는 100세가 넘은 지금도 수영을 하십니다. 젊은 시절부터 해오던 습관입니다. 물론 젊은 선수들처럼 빠르게 헤엄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물속에서 자신의 몸과 대화하며 굳어가는 근육을 깨우고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움직인다는 것은 단순히 칼로리를 태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에게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오늘 하루를 주도적으로 살아갈 것이다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연금보다 중요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다리로 걸어서 화장실을 갈 수 없다면 그 삶의 질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자리에 누워서 스마트폰부터 보지 마십시오.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국민 체조라도 좋고 동네 한 바퀴를 도는 산책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조용한 그 시간에 오롯이 내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심장 소리를 듣고 내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여러분의 노후를 지탱하는 단단한 기둥이 됩니다. 움직이지 않는 기계가 녹슬듯이 움직이지 않는 몸은 굳어버립니다. 아침의 땀방울은 노후의 눈물을 닦아주는 가장 확실한 손수건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뇌를 깨우는 지적인 자극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생각의 은퇴로 받아들입니다. 더 이상 골치 아픈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되니 이제 머리는 좀 쉬게 해주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텔레비전을 켭니다. 뉴스를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일에 혀를 차고 드라마를 보면서 남의 인생에 감정이입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동적인 자극일 뿐 뇌를 깨우는 활동이 아닙니다. 김영석 교수님께서는 인생의 황금기를 60세에서 75세 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깜짝 놀라셨나요? 보통 우리는 20, 30대를 황금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60 이전에는 사회적인 의무와 가족 부양 때문에 온전한 나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으면 비로소 시간적인 자유가 생기고 여기에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더해집니다. 이때야말로 지적으로 가장 성숙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시기에 생각하기를 멈추고 텔레비전 앞에만 앉아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여기 은퇴 후의 삶이 극명하게 갈린 두 친구가 있습니다. 한 친구는 은퇴 후에 이제 공부는 지긋지긋하다며 책을 다 버렸습니다. 그는 매일 등산을 가거나 술자리 모임에 나가 옛날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그의 대화 주제는 언제나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말이야,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같은 말만 되풀이합니다. 반면 다른 친구는 은퇴 후에 외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목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매일 아침 30분씩 새로운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읽는 것이 즐거워서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전자의 친구는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며 가족들의 걱정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자의 친구는 해외 배낭여행을 다니며 젊은이들과 소통하고 지역사회관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활기차게 살고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책을 읽고 글을 쓰십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반드시 서재에 들어가 독서를 하거나 원고를 집필하십니다.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공부하지 않는 노인은 늙은 것이 아니라 낡은 것이다.
참으로 뼈아픈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몸이 늙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지만 정신이 낫는 것은 우리의 게으름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침 시간은 뇌가 가장 맑은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뉴스나 가십거리로 머릿속을 채우지 마십시오. 대신 책을 펼치십시오. 단 한 페이지라도 좋습니다. 신문의 사설을 정독하는 것도 좋습니다. 성경이나 불경 같은 경전을 읽으며 마음을 닦는 것도 훌륭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접하고 깊이 있는 사색을 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다시 젊어집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라는 생각이야말로 여러분을 가장 빨리 늙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배움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한 줄의 글귀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지표가 되고 나아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혜로 가득 채우는 양식이 될 것입니다. 깨어있는 정신, 그것이야말로 늙지 않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하루를 경영하는 계획의 시간입니다. 은퇴 후 가장 힘든 점 중 하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가 정해준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나에게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또 뭘 하고 시간을 때우나 걱정합니다. 하루가 길게만 느껴지고 시간을 죽이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 삶은 허무해지고 자존감은 바닥을 칩니다. 김영석 교수님께서는 100세가 넘은 나이에도 다이어리를 쓰신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해야 할 일들을 꼼꼼하게 메모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글을 쓸지 계획하십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적 없는 배는 표류할 수밖에 없다. 하루라는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는 작더라도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한다. 가상의 인물인 박 여사님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에 사무쳐서 하루 종일 우두커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집안꼴은 엉망이 되고 식사도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오늘 해야 할 일 3가지를 적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거실 화분에 물 주기, 도서관에 가서 책 빌리기, 저녁에 딸에게 안부 전화하기. 아주 사소한 일들이었지만 이 계획들은 그녀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기 위해 몸을 일으켰고 도서관에 가기 위해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저녁에 딸과 통화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침이 기다려진다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미션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것을 하나씩 완수해가는 기쁨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획이 없는 하루는 내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잠시 침대에 걸터 앉아 혹은 식탁에 앉아 조용히 오늘 하루를 그려보십시오. 거창한 계획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전에는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묵혀뒀던 옷 정리를 해야지. 점심에는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밥 한번 먹자고 해야지. 이런 소박한 계획들이 여러분의 하루에 뼈대를 세워줍니다. 뼈대가 있어야 살이 붙고 형체가 만들어집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흘려보내는 시간은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만 계획된 시간은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여 여러분의 인생을 집을 짓습니다. 특히 노년의 시간은 젊은 시절의 시간보다 밀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행동도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계획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쓰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아침의 10분 계획이 하루 24시간의 질을 결정합니다. 오늘 하루를 그저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도한 대로 경영하는 기쁨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원칙은 타인을 향해 열려있는 마음의 창입니다.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내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각은 틀렸다고 단정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뉴스 속의 사건 사고를 보며 화를 내거나 가족들에게 잔소리를 퍼붓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피하게 만들고 결국 외로운 노후를 자초하게 됩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항상 사랑과 봉사를 강조하십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감정적인 떨림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고 위하는 마음가짐입니다. 행복은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면서 나누는 것이다. 교수님은 강의를 나가시거나 사람을 만날 때 항상 정중하고 따뜻한 태도를 잃지 않으십니다. 택시 기사님에게도 식당 종업원에게도 먼저 밝게 인사를 건네십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볼까요? 어떤 어르신은 아침부터 경로당에 가서 자리가 좁다느니 간식이 맛이 없다느니 불평을 쏟아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분이 오면 슬슬 자리를 피합니다. 반면 어떤 어르신은 아침에 텃밭에서 직접 기른 상추를 한 봉지 들고 와서 이웃들에게 나눠줍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먼저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보면 반가워하고 말 한마디라도 더 섞고 싶어 합니다. 누가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을지는 명백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세상에 대한 불만과 짜증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오늘도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김영석 교수님은 내가 나를 위해 살 때는 남는 것이 없었지만 남을 위해 살았을 때 비로소 내 삶이 풍요로워졌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일터에서 은퇴했다고 해서 인간관계와 사회적 역할에서까지 은퇴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쟁 관계에서 벗어난 지금이야말로 이해타산 없이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자. 가족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 번 더 하자. 내가 가진 경험과 지혜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이런 열린 마음으로 시작하는 아침은 여러분의 얼굴 표정부터 바꾸어 놓습니다. 온화한 미소와 너그러운 눈빛을 가진 노인 곁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입니다. 고독사는 단순히 혼자 살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세상과 단절되었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타인을 향해 열어둔 마음의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게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시들지 않게 하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김영석 교수님의 지혜를 빌려 노후를 지키는 아침의 4가지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몸을 깨우는 움직임으로 활력을 되찾으십시오. 둘째, 독서와 공부로 뇌를 젊게 유지하십시오. 셋째, 하루를 계획하며 삶의 주도권을 잡으십시오. 넷째,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 관계를 풍요롭게 하십시오. 이 4가지는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일도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결심만 하면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이미 늦었어.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뭘 하겠어. 하지만 김영석 교수님은 60살에 인생의 제2막을 시작하셨고 100세가 넘은 지금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다. 다만 늦었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다. 여러분이 주무시는 사이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그 시간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휩쓸려 갈 것인지 아니면 아침마다 힘차게 노를 저어 원하는 곳으로 나아갈 것인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남은 생을 바꿀 수 있는 기적의 시간입니다. 2시간의 기적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몸을 움직이고 책을 읽고 하루를 계획하고 세상을 향해 미소 지으십시오. 그렇게 쌓인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노후를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단순히 오래 사는 시간이 아니라 깊이 있게 익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김영석 교수님의 진심 어린 충고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어 내일 아침을 깨우는 알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를 더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